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이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크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테크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5분만 시간 들여서 기업 내용을 알고 투자하시면 주식 투자의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최근에 테크윙이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요. 기관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나 보자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 카페 리포트 보시면 5분만 제가 리포트 하나 쓰려면요 꼬박 책상 한 3시간 정도, 적어도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저는 몇 시간 걸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기업 내용도 모르고 투자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5분만 시간 내십시오 하고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테크윙은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요 매출이 35% 늘었으니까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쪼갔던 1년 반 동안의 어둠의 터널에 벗어나고 있다. 자본금도 97%, 97억이면요 자본금도 만만하다. 뭐 하는 회사냐? 테스터 핸들러 부분은, 검사장비 테스터 핸들러 부분은 1등입니다. 세계 1등. 자, 테스터 핸들러가 그러면 뭐 어떤 겁니까? 검사장비에 생긴 거는 좀 그 시기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요즘은 홈페이지가 잘 돼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테스터 핸들러가 요렇게럼 생겼군요. 요렇게럼 생긴 게 테스터 핸들러구다. 모듈 핸들러는 어떤 거냐? 요렇게 생긴 거군요. 그냥 결국은 그 후공정이라면 우리가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 웨이퍼 칩을 실리콘 웨이퍼 칩을 만드는 공정을 웨이퍼 칩을 만드는 공정을 우리가 전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이제 전공정이다. 후공정은 뭡니까? 여기에다가 패키징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공정의 조립이나 검사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지금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칩에 대해서 조립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후공정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메모리 쪽이고요. 메모리를 하면 디램이나 낸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 대부분 메모리 쪽이고, COK를 밑에 설명드렸죠. 체인지 오브 키트라 그래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사실 짭짤하고 돈 되죠. 자, 1분기 지금 2분기도 지났습니다. 1분기 얘기를 좀 하면 왜 이걸 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1분기는요 왜 1분기 호황이 됐느냐? 마이크론이 중국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잘 라인을 했다가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맨날 저러고 중국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싱가포르도 있고 동남아 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변화 다른 쪽으로 싱가포르도 하고 다른 쪽으로 또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는 일본이죠. 키옥시아는 그래서 보니까 국내 비중이 적군요. 이 회사는 삼성전자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그럼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니까요. 오, 그렇군요. 자, 2분기 실적을 한번 볼까?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죠.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이 2분기는 어떠신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0%대 올랐었어요. 보니까 테스트 핸들러가 역시 견조했다. 마이크론, 키옥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메모리만 가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 쪽도 80억. 야, 이거 제품 다변화 측면에서 이것도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 좋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크론, 이 도시바 이게 키옥시아입니다. 도시바 이게 키옥시아로 이름 바뀌었죠. 이게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이런 쪽이 많다. 자, 그러면 하반기 앞으로 어떠냐?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그 검사 장비, 테스트 핸들러도 괜찮습니다.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모듈이란 것은 개별 칩을 모아놓은 겁니다. 모듈이란 것은요. 그 다음에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것은 요즘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잘 안 쓰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여러 가지 저장 장치로 뭉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아까 2분기부터 시스템 반도체가 2분기에 80억 갔다 그랬죠. 이게 또 상당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COK 체인지 오브 키트는,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DDR5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뭐냐면요. 7월에 DDR5 표준을 발표한다. DDR5는 요렇게 만드세요. 요렇게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요렇게 하죠. 그러면 DDR4하고 5 차이는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차이가 속도입니다. 처리 속도. 이 속도가 2배 빠릅니다. 그 다음에 전력은 9% 적게 먹습니다. 이러면요. 지금 우리가 D램 수요의 한 40% 이상을 서버가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이런 거. 그런데 이 서버 입장에서는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기를 적게 먹고, 그래서 서버는 속도라든지 또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럼 DDR5 오면 당연히 서버가 업그레이드 하겠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하죠. 처리 속도도 빠르고 전기도 덜 먹는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전체 메모리의 한 25% 정도가 DDR5가 되겠다. 메모리죠.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즉 대규모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후공정 업체들이 테스터 만드는 테스터 장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소모품 테스트 소켓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PCB, 메모리 PCB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게 이제 심텍 같은 거죠. 이런 게 이제 ISC 같은 회사죠. 테스트 장비는 뭐 유니테스트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테크윙, 이런 회사들이 한번 점프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발표한다고 당장 점프하지는 않고요. 이게 본격화되려면 또 인텔에서 여기에 맞는 CPU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2021년 정도부터 본격화, 올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부터 본격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2012년에 처음에 그 DDR4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2014년부터 본격화됐죠. DDR4가. 이건 아주 뭐 큰 변혁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앞으로 저거 한 1, 2년 내는 확실히 앞으로 수년 동안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번인이란 것은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120도 사이에 온도를 넣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전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이야기도 버닝 공정이 추가되니까 여기도 있고 그 쓸모가 많죠. 지금 나가야 될 많죠. 자, 그리고 체인지 오버 키트라는 소모품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성능 업그레이드 소모품.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모리만 나갔거든요. 이제는 뭡니까? 아까 시스템 반도체도 나간다 그랬죠. 비메모리도 앞으로 나간다 이러면 또 이 부분도 요 부분에 사실 소모품 이런 것들 짭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테크윙은 기존 사업도 지금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좋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DDR4가 DDR5가 있어서 미래도 좋아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좋지만 2021년도 좋고요. 자회사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자사주 취득도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좋지만 2020년도 좋지만 2021년도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군요. 그러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사는 배경은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호전도 있고요. 실적 호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DDR5를 의식한 매수세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고점을 돌파를 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주가를 적정 주가를 어떻게 봅니까? 뭐 지금 주가가 저평가입니까?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다고 저평가가 아니라고 해서 고평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기관이 어떻게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프리미엄을 주느냐 하는 건데요. 의미 있는 게 2018년 고점을 돌파하면 매물대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프리미엄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기관 동향을 기관에 편성하는 매매가 좋겠다. 그래서 기관이 뭐 예를 들어 3만원 보낸다. 뭐 3만원 보내면 보내는 거죠. 25,000원 보내면 보내는 거죠. 여기서 기관이 더 이상 안 산다. 안 사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업황을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전략에 서시죠. 급할 건 없다. 매도가 급할 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더라도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은 버틸만 하구나. 결국 5분만 이렇게 시간 내서 기업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전략도 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기업 내용도 모르면서 차트 가지고 헤매지 마십시오. 기업 내용을 알면 투자 판단이 선다. 그래서 여기 제 카페에는 이거 외에도요. 데일리도 매일매일 시장이 이럴 것 같습니다. 장중 속보도 있고 기업들 리포트 꽉 있으니까요. 5분만 투자하십시오. 자, 그래서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이런 두 번째 시간 테크윙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꼭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